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월급 얼마 받는지 그거 제일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월급 급여 명세서까지 사진 다 찍어놨어요.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 실수령액이 이제 관리소장이 한 337만원, 그 다음에 전기과장이 약 300만원, 시설 주임이 한 250.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일할 때 찍어 놓은 사진들 좀 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직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월급 얼마 받는지 그거 제일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월급 급여 명세서까지 사진 다 찍어놨어요.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어떤 500세대, 한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이제 시설 주임으로 일을 한 2달 정도 하고 이제 때려쳤어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다른 아파트에 이제 과장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이제 취업하는지 그런 것들 좀 상세하게 다 얘기해 드리려고 이거 다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상 좀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시면은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은 또 재밌는 영상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영상 다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 아파트에 있는 그 방제실이에요. 이 얘기 먼저 해야 되겠네.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일 먼저 이 소장이 있어, 소장.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과장, 전기과장. 모든 아파트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큰 틀은 이렇다. 큰 틀에서 뭐 가지치기로 뭐 시설 주임이 한두 명 더 붙는다든지, 뭐 시설 쪽에 과장 위에 뭐 부장이 붙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는 있지만, 거의 다 뭐 500세대에서 뭐 1000세대 사이 그 기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 과장 밑에 이제 격리 주임, 그 다음에 시설 기사, 뭐 시설 주임이라고도 하죠. 저는 요 주임으로 2달 정도 일을 했어요. 각각 무슨 일을 하냐면은, 관리소장이 이제 하는 일은 그거죠. 총알바지, 입대위, 입주자 대표회의 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뭐 소통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관리소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 그리고 이제 뭐 서드파티, 이제 발주권. 물론 이거는 뭐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 회장, 뭐 감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대수선 이라든지 뭐 업체 선정, 뭐 견적 관련해서 견적 검토, 뭐 발주, 뭐 이런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들 하소연 들어주기, 뭐 이런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과장, 전기 과장은 뭐 말 그대로 뭐 시설물 관리 책임, 그 다음에 전기 관리, 뭐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격리 주임 보통 뭐 한 분 또는 두 분 뭐 이런데, 보통 뭐 500세대 1000세대 정도에는 뭐 격리 주임이 한 분 정도 있어요. 근데 좀 큰 단지 가면은 뭐 격리 대리 뭐 있는 경우도 있고, 격리 주임 분들은 보통 이제 뭐 돈 관련 회계, 관리비, 뭐 커뮤니티 시설, 뭐 주차장, 돈 받는 거, 뭐 그런 것들 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했던 시설기사, 시설주임, 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 보양지 설치하는 거 있죠. 보양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등 갈기, 그 다음에 잡초 제거, 뭐 이런 일들 해요. 그리고 뭐 소방 관련 업무, 전기 보조, 뭐 이런 일들을 뭐 보통 하게 됩니다. 여기가 제가 그때 근무했던 그 사무실 사진이에요. 요 제일 뒷자리가 여기 이제 소장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격리 주임, 시설 주임, 그리고 여기 전기 과장, 요렇게 이제 자리가 있고요.
제가 근무할 때는 여기 아파트가 2년차밖에 안 돼가지고 좀 신축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았어. 이제 여기는 통신실이죠. 뭐 인터넷, 뭐 LG U 플러스, 뭐 KT, 뭐 요런 쪽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 방인데, 우리는 뭐 공구 같은 것들, 뭐 잡초 제거기, 뭐 사다리, 실리콘, 뭐 공구, 뭐 이런 것들 보관하는 장소로 뭐 쓰고 있었고요. 소방 관제실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CCTV들 한눈에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CCTV를 의외로 좀 돌려볼 일들이 뭐 종종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그 대형 폐기물 같은 것들을 이제 입주민들이 그 신고를 안 하고 막 버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CCTV 돌려서 뭐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정문에 그 볼라드라고 하죠. 이렇게 땅바닥에 꽂혀 있는 거 차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어떤 택배 차량이 새벽 4시 반에 이제 치고 간 거예요. 치고 토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찾아냈죠. 이거 CCTV 돌려가지고 그냥 보험 처리하고 뭐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린이들 그 지난주에 뭐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꼬맹이가 하나 와가지고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렸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신기, 소방 수신기예요. 뭐 방송도 할 수 있고 뭐 각 세대에서 뭐 화재가 울렸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도 중요하지만은 소방, 이 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그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 좀 많습니다. 그 알람이 울리는 경우는 거의 99.9%가 오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각 세대마다 뭐 감지기가 천장에 붙어 있는데,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뭐 냄비를 태워 먹었다든지 뭐 담배를 피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실제 화재가 아닌데 오작을 해서 이제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뭐 되게 많았어요. 이 시설 주임, 시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2교대를 하는 데도 있고 뭐 3교대를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500세대, 1000세대 요 사이에서는 거의 다 2교대일 거예요. 두 분이서 24시간, 뭐 보통 아침 8시부터 이길 아침 8시까지, 또는 아침 9시부터 이길 아침 9시까지 뭐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3명일 경우에는 뭐 3교대, 뭐 주야비, 뭐 주야비 이런 식으로 주주야야비비, 이건 아파트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그럼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냐? 그게 아니에요. 잠을 자요. 여기 보면은 뭐 당직실이라고 하죠. 당직실이 있어. 이 아파트는 좀 좋았어요. 그냥 깔끔했어. 그래서 보통 뭐 11시, 밤 11시 정도까지 이제 뭐 커뮤니티 시설이 다 종료가 되면은 순찰 한번 하고 여기서 자요. 잠을 자. 잠을 자는데 알람이 울리면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있는 건데, 사실 뭐 시설 주임은 어떤 기능적으로 스킬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우는 일이고, 그 당직 근무자예요. 그냥 당직 근무자. 그 시간 값을 버는 거예요. 아무런 뭐 배울 건 사실 없어.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고, 아주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지.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은 이런 뭐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게시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격리가 이제 뽑아주면은 좀 교체하고 뭐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거는 뭐 아무런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설비를 잠깐 소개를 시키드리면, 여기는 이제 지하의 공간에 있는 이제 그 전기실이에요. 전기실은 뭐 이렇게 판넬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MCB 판넬이죠. 보면은 이제 한전에서 이제 22,900V 229이라고 하는데, 22,900V를 송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380V나 220V로 이제 변압하는 이제 장비들이에요. 요거는 지금 브레이커들이고, 말하자면 이게 두꺼비 집이에요. 두꺼비 집인데, 요런 것들을 이제 뭐 하루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해주고, 이게 이제 변압기예요. 변압기가 이제 온도가 좀 따뜻해집니다. 45도에서 50도 사이로 이제 유지를 하는데, 22,900V를 받아와가지고 뭐 380V나 220V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각 세대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뭐 도란스죠, 도란스. 이제 이런 수변전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매일 하는 일이에요. 뭐 산업용, 뭐 가로등, 유효전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데이터를 기록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주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 물, 이제 생활을 할 때는 이제 물을 쓰니까 물하고 전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하 저수조인데 항상 물이 어느 정도 레벨 60% 뭐 70% 요 사이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감시를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씻어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펌프실이에요. 전기실 바로 옆에 있는 펌프실인데 이 지하에 있는 물을 갖다가 고층 아파트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는 저층용이고 하나는 고층용 이제 펌프인데 보통 뭐 15K, 17K 정도의 압력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 펌프들이 압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계속 여기 있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하루에 한 두세 번, 오전에 한 번, 뭐 오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순찰을 돌면서 이제 뭐 특이사항이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뭐 과장한테 뭐 보고를 하고 뭐 소장한테 보고를 하고 뭐 깨진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누수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먼지가 많이 쌓였는지 뭐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쭉 하면서 뭐 메인터넌스 일을 하는 거예요. 들도 중요하죠. 아파트에 있는 뭐 놀이터에 뭐가 깨진 게 있는지 애들이 놀 때 뭐 불안전한 요소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뭐 가끔씩 점검을 해주고요. 비상발전기실입니다. 지하 3층에 있는 비상발전기실인데 만약에 이제 정전이 됐다, 뭐 한전에서 전기 송신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비상발전기가 돌면서 이제 각 세대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런 것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무부하 운전해가지고 특이사항이 없는지 잘 돌아가는지 스탠바이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 됩니다. 소방관제실에서 이렇게 현재 그 물탱크에 물이 레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실제로 현장에 안 가서 뭐 보더라도 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뭐 옛날 아파트들은 이렇게 디지털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대체적으로 뭐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설 주임은 이제 뭐 요런 것들, 요런 일들을 하면 돼. 그리고 이제 과장이 시키는 일, 뭐 세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가 안 된다, 보일러가 안 된다, 뭐 두꺼비 집이 자꾸 떨어진다, 뭐 변기가 막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전화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런 것 뭐 그냥 대처를 하면 됩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있었어요. 뭐 골프장, 그 다음에 뭐 헬스장, 뭐 탁구장, 뭐 맘스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원하시는 분들 입주민들한테 좀 안내해드리고 문도 따드리고 지문 등록도 해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에요. 다 중학교 정도의 학업 수준만 마치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취업을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설기사, 시설주임, 시설주임으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눈 2개, 코 하나, 2팔, 2다리. 이 정도만 있으면 취업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시설기사는 그냥 시건방만 안 들면 돼요. 시건방만 안 들면 다 뽑아줍니다. 보통 뭐 50대에서 60대에 뭐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대기업, 은행에서 뭐 정년퇴임, 뭐 이런 분들이 하시기에 좀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간혹 오시는 분들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많이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냈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이해를 못 하고요. 그냥 용돈벌이 하고 뭐 운동 삼아 심심하신 분들 시설과장, 전기과장을 하려면은 이 자격증이 필요해. 전기기사 자격증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를 좀 하려면은,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장을 하려면은. 이 전기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전기기사 자격증이 좀 따기가, 좀 상그럽습니다. 어려워요.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기사 취득 방법은, 이제 4년제 공과대학을 나오거나, 뭐, 학점은행제. 저는 이 자격증을 한 8년 전에 따가지고, 지금은 사실, 따라고 하면 한 5천만원 줘도 못 딸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내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밥벌이는 할 수 있다. 요거 있으면은. 공부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8개월이에요. 그리고, 뭐 2년, 3년까지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할 때예요. 뭐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기준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올인했을 때 기준. 저는 그때 운 좋게 한 10개월 정도 올인해가지고 운 좋게 턱걸해가지고 땄는데,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하루도 안 쉬고 이 정도 공부를 해서 이제 운 좋게 따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 시설 관리하려고 딴 게 아니라 뭐 다른 일 하려고 이제 땄는데, 지금 나이 들고 와서 보니까 그때 안 따놨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5천만 줘도 못 따요. 그렇게 못해. 전기산업기사는 취득 후 4년 경력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기사는 취득하고 나서 2년 경력 있으면 되고요. 이제 경리 주임님은 뭐 회계 쪽이니까 뭐 정확한 자격증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엑셀, 파워포인트, 경비하고 미화, 뭐 경비 지도사, 뭐 그런 자격증이 있나봐요. 우리 경비팀장님이 막 좀 얘기를 하시던데. 그 다음에 뭐 미화분들은 제가 있을 땐 거의 다 50대 이상. 미화분들은 근무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아침 뭐 8시 이때쯤 출근하셔가지고 거의 오후 3시쯤 퇴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신 급여가 한 150만원 정도 됐었고, 관리소장을 하려면은 그걸 따야 돼. 주택관리사. 이 자격증은 뭐 얼마나 어려운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안 해봐서.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요. 과목을 조금 봤는데, 뭐 민법, 뭐 이런 행정, 그 다음에 뭐 기술관리, 뭐 이런 계통의 이제 과목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법이 들어가냐면은 이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아파트에 보면 뭐 니 탓이니 내 탓이니, 뭐 아파트가 부서졌니, 뭐 이런 것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은 요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 뭐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뭐 공대를 안 나와도 되죠. 뭐 아무나 다 뭐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자세한 것들은 자격 요건은 한번 주택관리사 인터넷에 검색.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급여잖아요. 급여. 일단은 제일 먼저 위에 관리소장이 보자 한 380만원, 세전 380만원이고, 과장 330, 시설주임, 시설기사죠, 뭐 280, 격리주임 뭐 250, 요 정도 되네요. 근데 세금 떼면 얼마 안 돼. 4대 보험 많이 뜯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령액이 이제 관리소장이 한 337만원, 그 다음에 전기과장이 약 300만원, 시설주임이 한 250, 격리주임이 한 220, 이렇게 받아가네요. 이 인건비가 되게 많아요. 이 아파트가 한 500세대 정도 됐었는데, 한 달 관리비만 1억이었어요. 1억이었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죠. 뭐, 경비원들 있고, 미화원들 있잖아요. 자, 요게 이제 경비분이 받으신 급여 명세서인데, 오피셜 휴식 시간이 4시간인데, 낮에 또 2시간 이렇게 잠을 좀 쪼개서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비 일하면서 경비팀장님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분도 나름 사회에서 이렇게 뭐 본인 뭐 사업, 자영업 뭐 이쪽으로 조금 하시다가 경비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급여가 한 250만원 정도 되네요. 250만원.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관리 임원단
임원단이 있어. 뭐 회장, 감사, 이사, 뭐 동대표 이런 사람들도 물론 공짜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업무 추진비가 나갑니다. 뭐 회장 20만 원, 뭐 감사, 동대표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고 뭐 매월 월에 뭐 1회 또는 2회 정도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하면은 또 뭐 한 3만 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뭐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것들을 또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 시설 관리 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겁먹을 필요 없고 그리고 뭐 내가 좀 내려놓고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놀고 먹어봤는데 병납니다. 놀면은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놀 때는 소화도 잘 안 되고 밥맛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가가지고 막 몸도 좀 움직이고 뭐 허드렛 일이라도 좀 하고 애들하고도 그 놀이터 가서 좀 놀고 이래 하니까 뭐 소화도 잘 되고 밥도 맛있고 뭐 그래요. 그 뭐 용돈벌이도 되고 대기업에서 정년 퇴임했다고 해서 뭐 체면이 안 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해보셔도 뭐 괜찮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잘 때 침대가 너무 작아가지고 굴러 떨어질까봐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시설 주임 일을 하다 보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시간이 많아요. 책을 볼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좋아요. 제 같이 일하던 짝지분도 뭐 자격증 공부한다고 얘기 맨날 와 계시던데 저는 뭐 공부는 취미하고 별로 안 맞아가지고 공부는 안 했고 책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뭐 영화 보고 뭐 거의 그렇게 시간을 때웠어요. 여기가 이제 그 저녁에 퇴근하면은 제 책상인데 심심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저녁 먹고 뭐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 먹고 보통 이렇게 아파트 가면은 여기 왜 아이스크림 할인점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6개 사요. 한 대여섯 개 앉은 자리에서 다 먹습니다. 살이 쪄. 살이 찝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4대 보험 제외하니까 한 287만원 정도 되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오네가이시마스. 이번 시간 주제는 아파트 관리과장 월급입니다. 월급. 어저께 월급 주던데 그냥 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만드는 취지는 이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의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큽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급여가 기본급이 260만원, 식대 20만원, 자격수당 30만원, 방화수당, 보존수당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채용공고에 보면은 그 급여가 뭐 300 얼마, 300 몇십만원이라고 이렇게 다 떠있는데 그걸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기본급을 좀 낮게 잡으면은 4대 보험이 기본급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식대 이런 거는 다 현찰박치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액계 327만원 이게 이제 월급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 이제 그 급여 공고했다고 전에 아파트에서 이제 방방 뛰고 난리가 났던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주택관리사협회의 이 구인란 보면은 급여가 다 공개돼 있거든요. 불특정 다수고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정보예요. 이거 뭐 정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심지어 로그인도 안 해도 뭐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정보가 이 급여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제 이 아파트에서 급여가 좀 작은 편이에요. 나는 근데 돈 벌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작은 세대로 왔어요. 대단지 아파트 한 2000세대 3000세대 멤버들급 가면은 450만원도 준대요. 좀 많죠. 근데 아파트 일은 세대수가 작고 세대수가 크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안 중요하냐면은 일을 찾아서 할 것 같으면은 일이 끝이 없습니다. 200세대든 300세대든 세대수가 작더라도 내가 찾아서 하면은 일은 끝이 없어요. 하지만 4000세대를 가더라도 내가 일을 찾아서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선임 걸어놓고 시키는 거나 하고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 일은 편합니다. 하지만 200세대, 300세대 제가 있는 곳이 지금 250세대 정도 되는 단지인데 저는 일을 그냥 찾아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내 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 시설 관리 뭐 주임을 하든 뭐 과장을 하든 이건 그냥 사이드 잡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바로 내 본업을 따로 가지고 가고 이거는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면 뭐 세상 모든 직장이 다 그렇죠. 사실 가서 시간만 때우면 돈 주잖아. 무슨 책임을 지죠? 아무런 책임은 안 지잖아요. 책임은 회사의 과점주주가 지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일하고 남이 주는 월급 받는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회사를 다니든 아파트 일을 하든 뭐 거기서 영선 일을 하든 시다발이를 하든 그런 것들은 그냥 사이드 잡이고 내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일을.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일을 찾는 과정 중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해보고 많이 도전을 해보고 그럼 거기서 이제 내게 보이거든요.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일이 내 짭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해보고 낚싯대를 많이 던지라는 얘기죠. 낚싯대를 10개 20개 던져가지고 거기서 나한테 맞는 내 손맛에 맞는 낚싯대가 있어요. 그게 궁극적으로 내 짭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년에 정년을 앞둔 54세입니다. 자격증은 현재 전기기사, 소방, 설비기사 이렇게 2개입니다. 비전공자의 무경력자인 제가 무제한 자격을 갖기 위해 맨 처음 어떤 곳으로 취업을 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을지 좋을까요? 그리고 소방, 설비, 기계 분야는 필기만 합격해 놓은 상태인데 실기까지 마저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차라리 컴마일 같은 게 좋을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구독합시다. 이번 시간 주제는 시설관리 업무 Q&A 시간입니다. 댓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최근 여러분들이 이 시설관리 업무 관련 영상을 좋아해 주신 덕분에 제 채널이 미친듯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안전관리자 2급은 거의 필수라고 되어 있네요. 안전관리? 잘 모르겠어요. 전기기사 취득했는데 소방이랑 겸직 불가인데 2급까지만 따도 괜찮을까요? 요거 이제 그 소방 안전관리자 2급 말씀하시는데 2급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시설 주임 경력이 2개월 정도이신데 어떻게 전기기사 있다고 시설 과장으로 갈 수 있나요? 전기기사 있고 시설 경력이 2년 있어요. 무제한으로 풀려 아파트 수변전 투투나인 정도 시설 과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시설 주임 2개월 경력으로 어떻게 해서 전기안전 선임을 걸 수 있었던 건가요? 저는 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딴 지가 오래됐어요. 8년, 9년 됐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도 많이 했어요. 전기 엔지니어 일을 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 그 무제한 선임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도 그냥 주임으로 일했던 거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2교대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했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심심해서 한번 가본 거예요. 선생님, 저는 올해 29세이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영상을 시청하고 시설 관리도 관심이 생겼어요. 전기기사 따서 시설 관리 입문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일까요? 좀 젊죠?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영민님의 백그라운드라든지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리적인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29세 하기에는 좀 아깝고 본인의 청춘이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해도 무난합니다. 괜찮아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더 넓은 물에서 놀아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소방 설비기사나 건축 설비기사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전기기사만으로 과장할 수 있나요? 네, 전기기사만으로 과장할 수 있습니다. 소방 설비기사, 건축 설비기사 옵션이에요. 필수 아닙니다. 기계 설비 안전 관리자를 위해 에너지 관리 기사 또는 공조 냉동 기계 기사, 건축 설비 기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절실히 공감합니다.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는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나죠. 좀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나고
과목 수도 한두 과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딴지 하도 오래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기산업기사는 약간 암기식이고 전기기사는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1탄은 어디 있나요? 1탄은 삭제했습니다. 다시 올릴 거예요. 한방은 공인중개사, 꾸준함은 전기기사. 공인중개사도 한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남이 하면 다 쉬워 보여. 내가 하면 어려워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 전기기사랑 전기산업기사랑 취업대 차별이나 급여 복지 이런 거 차이 심한가요? 응시 자격이 산업기사밖에 안 되는데 전기산업기사 따고 1년 경력 쌓고 또 기사 따는 건 좀 뭔가 그렇지 않나 해서요. 전기산업기사만 따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나 급여 복지 이런 거 차이 없습니다. 산업기사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늙어서 공인중개사를 어디다 써먹어?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따셔도 됩니다. 전기 제어 분야 10년 이상 경력 있는 상태에서 전기기사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질문은 전기기사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향후 월 최대 수입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물론 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하기 나름입니다. 50 넘어 하는 일도 안 되고 먹고는 살아야길래 틈틈이 공부해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따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비전공자에다가 경험도 없다 하니 그것 가지고는 발도 못 내민다 하더라고요. 어떤 놈이 이런 소리를 하나요? 그래서 또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 중인데 이것도 따면 어디 발 붙일 때 좀 있을까요? 손재주는 탁월한 편인데 이 바닥은 경력 무지하게 따지네요. 경력 안 따지는 아파트로 가시면 됩니다. 주택관리사협회 구인란에 소방안전관리자 1급 급구 한 번씩 뜹니다. 2달 정도만 경험해보셔도 전체 주요 업무의 70% 정도는 숙지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면 자신감도 생기실 테고 화이팅입니다. 뭐 2달 정도 아닙니다. 한 열흘 정도만 해봐도 뭐 다 압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쪽 일은. 전기기능사 딸 노력이면 기계 쪽 산업기사 따세요. 공조, 냉동, 산업기사, 기능사는 쓸데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취하기 쉬운 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쉽게 얻은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내 무의식 속에서. 공인중개사 비교 대상은 주택관리사입니다.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공인중개사하고 전기기사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거죠. 행정 쪽이니까. 그리고 기사는 기술 쪽이죠. 저도 저번 주에 따긴 했지만 1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진짜 조금만 하면 되는 시험. 네, 합격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설관리 취직했고 부동산도 관심은 많은데 직장을 다녀야 대출이 돼서 미루고 있다가 이 차를 만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과 모든 게 같아 조댁 9R 언제나 받겠습니다. 번지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전기기사하고 보일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베스트 같아요. 뭐 자격증이 뭐 없는 것보다는 뭐 있는 게 낫겠지만 큰 의미 없습니다. 자격증은 시설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필수는 아니지만 중소규모 시설은 안전관리자들이 조경까지 담당해야 돼서 조경기능사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뭐 조경에 대한 취미가 있다면 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할 건 아니에요. 전기기사 있어서 기능사 실기 우습게 봤다가 작동 안 돼서 한 번 떨어지고 2번째에 합격했네요. 확실히 쉬운 시험은 없는 것 같아요. 전기기사하고 기능사 실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전기기사는 완전히 100% 이론이에요. 이론. 기능사 실기는 말 그대로 작업형이에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좀 있어야 되고 그래도 기본적인 이해도는 있어야 됩니다. 전기에 대한. 철님은 딱 봐도 중개사 스타일이신데 바로 중개사 명함 내밀어도 믿겠어요. 뭐 이쪽 일도 저도 해보긴 했어요. 뭐 하면 잘하죠. 근데 저는 다른 일을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마음이 담긴 설명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전기기사 따고 싶은데 많이 어려울까요, 대표님? 뭐 열심히 하면 아무나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전기과장 업무 중에 전기 관련 실제 업무는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시 대부분 가능한가요? 무엇이 고장나서 교체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나 직접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기업체를 따로 불러서 처리하냐? 네, 전기업체 따로 불러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이 현장에 전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현장 일은 현장 일이고 기사 자격증은 그냥 자격증일 뿐이에요.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비욘드 리미트. 땡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년에 정년을 앞둔 54세입니다. 자격증은 현재 전기기사, 소방, 설비기사 이렇게 2개입니다. 비전공자의 무경력자인 제가 무제한 자격을 갖기 위해 맨 처음 어떤 곳으로 취업을 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을지 좋을까요? 그리고 소방, 설비, 기계 분야는 필기만 합격해 놓은 상태인데 실기까지 마저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차라리 컴마일 같은 게 좋을까요? 네, 이 댓글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진지하게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먼저 정년을 앞두시고 아이고 길다. 직접 읽어보세요. 50대 초반인데 전기기사 보유 중인데 무경력입니다. 아파트 시설 관리는 감전 위험 없나요? 전기과장은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기과장은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입에다가 젓가락 물고 59미에 꼽아보세요. 감전 위험 있죠? 너무 잘 보고 갑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50대 초반인데 전기기사 자격증 있는데 무경력입니다. 일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일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시설기사와 기전직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시설기사는 퍼실리티죠. 퍼실리티. 시설 말 그대로 시설물이고 기전직은 전기 기계를 합친 거예요. 전기하고 기계. 시설은 말 그대로 시설물. 영상 잼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소방 특급 있으면 참 좋은데 따기가 어려워서 말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뽑아주는 시설이 취업엔 최고입니다. 굶어 죽진 않죠. 뭐 굶어 죽진 않지만 뭐 랍스타나 킹크랩 같은 거는 못 먹어요. 전기기능사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있고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쪽 일은 완전 처음인데 취업이 어려울까요? 근데 2교대, 3교대 하면은 밖에서 그 잠을 자야 되는데 사실 여자분이 하기는 사실 좀 그렇죠. 잘 봤습니다. 민원 관련 얘기도 올려주세요. 요 민원은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런 민원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봐드릴게요. 제 나이 41입니다. 비전공자이고요. 저도 비전공자예요. 미래가 불안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는데요.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기세요. 전기기사 저번 회차 자기학 한 문제로 떨어졌습니다. 이 한 문제로 떨어진 게 내가 공부가 진짜 조금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1.2점 차이가 공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보통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60점 이상이 합격이잖아요. 근데 58점, 59점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내 공부량이 아주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2점 차이의 공부량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공부가 부족하신 거예요. 더 열심히 하세요. 포기하지 않은 결과 3회차 전기기사 73점으로 합격했습니다. 73점이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인데 축하드립니다. 전기 쌍기사 보유자입니다. CBT로 전환되었기에 기출만 달달 보시고 최소한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정도는 암기하십시오. 쌍기사면은 한전이나 이런 데 공기업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인생에 참 의미를 주는 영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취직시켜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병 3호봉만 돼도 지위에 눈치 볼 사람 없으면은 침상 뛰어넘어 댕기는 거예요. 요런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대 근무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격일제, 주야비, 주당비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주말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등 추천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뭐 추천까지는 아니고 뭐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장단점 그런 것들? 구독과 좋아요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영상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근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드려야죠. 당연히 해드리지. 구독자가 원하시는 건데 근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아파트에 뭐 소장, 과장, 경리는 이 2교대, 3교대 근무를 안 하고요. 그냥 낮 근무예요. 주 5일째 근무고 일반 회사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또는 아침 8시 반부터 뭐 오후 5시 반까지 뭐 이렇게 근무하는 데도 있고
뭐 격일로 토요일 오전에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뭐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2교대. 2교대는 이제 두 분이서 근무를 하시는 형태예요. 주임 시설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는 무조건 한 사람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불이 나거나 정전이 된다거나 이런 위급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침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리고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한 분 이재명 박근혜 요렇게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느냐? 그게 아니에요. 잠을 자요. 뭐 보통 밤 10시나 뭐 밤 11시 정도 이렇게 뭐 취업 규정에는 뭐 그렇게 돼 있긴 한데 그냥 자기 눈치 볼 사람 없으면 그냥 자면 돼. 할 일 없고 그러니까 알아서 요령껏 하는 거예요. 요령껏. 이런 거지.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군대에서 상병 몇 호봉부터 침상 뛰어넘어 다닐 수 있습니까? 상병 꺾여야지 난닝구만 입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1병 3호봉만 돼도 지위에 눈치 볼 사람 없으면은 침상 뛰어넘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교대 근무는 이제 낮 시간 동안이 두 분이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뭐 민원이 많다든지 단지 수가 크고 면적이 크다, 뭐 관리해야 될 게 크다, 뭐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 더 뽑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이때에서 그 단지 수가 작은데 뭐 3교대를 잘 시키진 않아. 한 1000세대, 2000세대 좀 넘어가면은 시설 대리가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대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대리는 낮 근무만 하는 거예요. 소장, 과장, 격리처럼 주 5일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도 있고 뭐 보편적으로 3교대는 뭐 주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고 뭐 당직 근무하고 뭐 주간 당직 비번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2교대 근무 뭐 3교대 근무의 장단점들 뭐 적어 놓긴 했는데 장점은 일단은 시간이 많아요. 퇴근. 왜냐면 소장, 과장, 대리는 소장, 뭐 과장, 격리는 오후 6시 되면 퇴근하잖아요. 그럼 혼자 있어. 혼자 있으면 시간이 많죠?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보편적으로 자격증 공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언제까지 교대 근무 할 수는 없잖아요. 좀 모양 빠지고 하니까 좀 생활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최대한 이제 낮 근무, 이제 1근직이죠. 1근직. 낮 근무하는 것도 1근직이라 하는데 뭐 가능하면은 2교대, 3교대 근무하는 것보다 남들 놀 때 놀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뭐 그게 사실 좀 모양새가 뭐 낫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어요. 뭐 2교대, 3교대 근무하는 게. 왜냐면 당직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온전히 4시간이니까 아침 9시부터 내일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일도 해봤고 뭐 과장 일도 하고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왜냐하면 이쪽 일이 연속성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시간 때우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 사업하고 듀얼라인 깨모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궁극적으로 이 일을 좀 추천해 드린 거고, 그냥 이거를 생업으로 한다? 뭐 거의 다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지만 거기서 뭐 만족을 하신다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내가 좀 더 뭔가 또 다른 방향성으로 좀 더 개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 일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의 연속성이. 그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잡이 아니에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해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섞이고 싶다.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어떤 주류에 속해 있고 싶다. 그런 대중들과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안 좋은 잡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성격상 저는 이제 소속감을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사업을 하는 거고 직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은 아무런 발전이 안 돼. 제 영상을 이제 쭉 돌아보시면은 왜냐하면 그 대중들은 하향 평준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이런 얘기는 좀 차치하고 그리고 2교대 근무는 이제 저녁 6시 되면 혼자 있으니까 뭐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돈도 아낄 수 있고 뭐 밤 11시 정도 되면 뭐 출출하다 뭐 적적하다
뭐 통닭 한 마리 시켜가지고 뭐 소주 한잔 하든지 뭐 안 걸리면 됩니다. 뭐 술 마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다 안다. 밤에 내 술 먹는 거 다 압니다. 가다가 한번 걸리면은 걸리면 뭐 그냥 때려치우고 딴 데 가면 되지. 근데 이제 이 또 교대 근무가 단점이 좀 친구들 만난다거나 뭐 이런 게 조금 잘 안 되죠. 왜냐면은 밤에 술 먹기가 좀 그렇잖아.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뭐 보통 직장인들은 이제 금요일 뭐 불금 불목 이래가지고 뭐 술 한잔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또 아침에 계속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단점인가? 하여튼 뭐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그래요. 사실 오래 할 일은 아니야. 오래 할 일은 아니야. 저 시설 주임 딱 2달 했는데 2달 정도 해보면 딱 적당하고, 과장은 나이 들어서 한 50대 60대 돼서 그때 해도 됩니다. 소장 일은 좀 별로 추천을 안 해. 소장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위치고 과장하고 별로 월급 차이도 안 나요. 몰라, 나는 과장이 더 나은 것 같아. 과장 하세요. 과장, 시설 과장 하세요. 그게 제일 낫다. 근데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도 했어. 그냥 시설 주임이나 할까. 망구 속편해. 시키는 거나 하고 망구 속편합니다. 시설 주임.